이제 시금치 상추 농사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 이 농사는 남이 안 될 때 농사를 잘 지면 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금치 농사는 한 달이면 여름이면 되거든요. 이게 한방 브루스예요. 그래서 지난해 시금치 값이 9월 3일 날 얼마 가신지 알아요? 4kg에 40만 원 간 거 아십니까? 8월 28일 날은 4kg에 31만 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방부로 쓰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금치 농사로 이제 돈을 벌어드리고 땅을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잘 농사 지시면은. 그래서 이 시금치 상추 농사 연작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 연작장에도 문제지만은 여름철에 이게 이제 고온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시금치는 이제 15도에서 20도 사이가 잘 자라는데 우리는 이제 30도, 35도에서 키우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나 이걸 좀 하셔야 되고요. 이 미발효된 퇴비 사용으로 토양에 반쪽 시드름병, 연부병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배추가 됐든 상추가 됐든 이것 때문에 여름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발효된 퇴비는 뭐를 또 불러들여요? 고자리파리, 거세미 이런 것들 불러들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밭에 거셈이 생겼다, 군뱅이 생겼다, 이건 내가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러들이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잘 발효된 퇴비만 넣어도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에 투자를 안 합니다, 토양에 첫째는. 그래서 시금치 상추 농사 30년, 40년 경력이 지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되고요. 토양만 잘 만들면 시금치 상추 농사가 저절로 잘 된다.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갈수록 심해지는 병해충 관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땅속을 알아야 제대로 시금치 상추 농사 지을 수 있다. 여름 시금치 농사 죽이지 않으면 땅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땅을 한번 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포천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재작년이죠. 7월 28일 날 이렇게 됐습니다. 여름철 시금치농사 짓기만 하면 돈이 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질 수 있나? 이게 한여름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농가가 얼마 받았냐면요. 요 시금치 7월 28일 날 수확을 해갖고 150평에 1,300단 나왔습니다. 요게 300g짜리거든요. 이렇게 해갖고서 6,000원씩 농협에 납품했더니 150평에 780만 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돈 되나요? 이렇게 해서 돈이 되죠.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갖고 지난해 대관령에 갔다가 재작년이죠. 하우스를 10,000평을 져갖고 10억을 했어요. 10억. 그래갖고서 5기작을 했습니다. 5기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금치 농사 제대로 지으려면 pH 이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양 산도가 맞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 산도를 첫째 맞춰줘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제 5종 세트를 써갖고 농사를 지었고요. 이제 시설 상추 재배 병해충 방제 종합기술대 이 상추도 돈 되죠. 요즘에는 싸지만 여름에는 시금치도 4kg에 10만 원, 15만 원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방부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이 상추밭 어때요? 풀 하나 없죠? 여러분들도 물론 이렇게 하고 농사 지시겠죠? 이게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농약 잔류검사 왜 걸립니까? 미숙 퇴비 내고 군뱅이 잡으려고 사이메트 주니까 농약 잔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게 농사 지시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집에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는 이제 다양한 이제 쌈 채소류가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죠. 어젠가 이제 그 MBN 그 신문인가 어디에 나왔던데 여러분들 상추 농사 정말 잘 지셔야 돼요. 이 상추 농사가 토양의 이 미생물 때문에 대장암 발생 원인이 된답니다. 미스캡이 써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나와서 갖고 이제 세척을 잘해야 되고 이제 미발효된 퇴비 쓰지 말아야 된다. 소비자들은 이제 웰빙 채소를 원하고 있죠. 여기 다양한 이런 채소들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다양한 쌈채소는 소비자들의 식욕을 돋우니까 이렇게 이제 세트형을 내 갖고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로컬 푸드에서 앞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맛을 돋구는 이제 다양한 기능성 쌈채소, 노메인 이게 나디초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비쌉니다. 이거 비타민체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치커리 이런 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상품을 설명을 드린다고 그래 갖고서 우리 사장님한테 사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협이나 기술센터 이런 데 다니면서 이제 교육을 할 때 가장 문제가 상품 소개를 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변하는 기후 환경에 우리가 이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성 자재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니까 우리 사장님들하고 사고 팔고는 전혀 관여가 없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이게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이게 효모균을 접종시켜 놓은 건데 요 비료만 쓰려고 그러면 15평에서 20평에 한 포 쓰시고 우리 사장님들이 쓰는 테이프에다 쓰려면은 50평에 하나 같이 쓰시면 돼요. 그럼 사장님들 테이프도 이 효모균이 접종돼 갖고 4개월 내 6개월 갑니다. 효과가. 그리고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여기에 이제 종자에다가 버무리거나 파종하거나 모든 종자에다가 침지 처리하면은 한 번 처리하면은 수확할 때까지 가요. 우리 사장님도 콩도 심죠. 콩 농사에는 콩뿌리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콩뿌리에는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콩뿌리에 뭐가 있어요? 예? 예, 우리 사장님이 맞히셨네. 제가 37,000원짜리 하나 드릴게요. 이게 이제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면은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는 겁니다. 저게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여기에 종자에다가 버무리거나 침지 처리하면은 파종할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가 그리고 밝은 촉진 물질이 나와. 그리고 또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금치 심거나 상추 심으면 파종 후에 시드름병에 많이 죽었고 이꽃병에 많이 나가잖아요. 저 병균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는 겁니다. 요거 한 봉에 시금치 10봉을 할 수 있습니다. 10봉. 10봉을 버무려서 파종하면 요거 하나 갖고 여러분들은 1000평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시금치 종자에다가 그냥 버무려서 파종하면 돼. 콩은 20kg, 벼씨는 40kg. 모든 종자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면 수확할 때까지 간다. 그리고 이제 F100은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인데 영양생장을 이 생식생장을 바꿔줘 갖고 균형 있게 커지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곰팡이병, 녹균병, 무름병. 이게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만 써도 살균은 거지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에 문제가 되면 농약하고 같이 섞어 쓰시면 되고 농약이 문제가 안 되면 이것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이 흥농 4종 세트 농법이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적용만 하면은 모든 작물의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맛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 노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농산물이죠. 안심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시금치 농사 평당 5kg 생산이 왜 안 되는가? 여름 시금치입니다. 아까 그 여름 시금치 보셨죠? 6,000원씩 받았죠? 그게 300g짜리거든요. 그럼 평당 5kg만 나오면은 300g짜리가 17단이거든요. 17단이면은 102,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평당. 그래서 이게 평당 한 달 만에 10만 원 나오면 땅값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농사를 잘 지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시금치 농사를 지시면은 평당 4kg에서 5kg 농사는 져야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을 왜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분류예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매일 수확하고 나면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 마이너스 통장 채우기가 바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메시지 전달이 잘 돼야 되는데 교육을 받고 문 밖에만 나가면 이게 실천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메시지 전달이 좀
잘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좀 믿어주신 게 좋고요. 생각은 이제 그냥 바뀌지 않죠. 변화와 혁신과 자극과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성 로컬 푸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변화와 혁신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좀 잘 받으시고요. 그럼 이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확할 수 없다. 여름 시금치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폭염으로 인한 온도 상승, 폭우, 지루한 장마로 인한 토양 병균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미숙 퇴비가 한몫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시금치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시금치는 산성 땅에서는 안 되잖아요. 퇴비 비료 많이 요구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양 검사해 갖고 시금치는 pH가 6.5에서 7 정도는 돼야지 됩니다. 만약에 이 pH가 맞지 5.5나 6 정도면은 애당초 심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추려면 우리가 소석계를 300평에 10포 정도는 넣으셔야 됩니다. 소석계를 300평에 10포를 넣었다 그래갖고 한 달 만에 토양 개량되는 게 아닙니다. 토양 개량은 1년 내지 2년 정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서 토양 산도를 맞춰주신 게 좋다. 그러면 이제 투자하면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우리 선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정산하셔야 되고요. 변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 완숙 퇴비, 파종 시기 수분. 이 상추 농사에서 시금치 상추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파종 시기 수분입니다. 시금치는 자기 수분 갖고 나와야지 시금치 마른 노타리 쳐놓고서 물 져버리면 백발백중 다 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요게 키포인트예요. 제가 이따가 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배수관리, 가뭄습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름 시금치 농사 재배 조건이죠. 여름 시금치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그래서 적정 시비, 완숙 퇴비, 파종 시기에 적정 수분을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못 맞춰주면 시금치 농사 헛농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시금치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을 주고 적당한 물을 줘야 2배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시금치 어때요? 잘 나왔나요? 100% 나왔죠? 예. 이게 하나씩 이렇게 딱딱 베긴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인데 8줄 여기에 이제 파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포천에, 대관령.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되게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이 통로죠, 이 통로. 이 통로가 지금 하우스보다 얼마나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우스 갖고 계시잖아요.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 통로가 하우스 안보다 얼마 정도 떨어졌습니까? 바카하고. 왜 대답들 안 해주시네? 30에서 40 정도? 예. 여기에 이 통로가 못 돼도 우리 사장님 3, 40 해서 잘해주신 건데 어떤 분은 하우스 100가지 더 높은 분이 있어. 여기가 50cm는 떨어져야 됩니다. 50cm는. 그래서 여기서 장마 때 비가 많이 와버리면 물이 여기는 반쯤 먹어 들어와. 그 시금치가 여긴 다 죽어. 이 시금치밭 뽀송뽀송하죠. 이 시금치를 파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금치 파종하기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물을 흠뻑 주셔야 됩니다. 스프링클러로. 그리고 나서 감이 딱 맞았을 때 노타를 쳐갖고 파종을 해갖고 그 수분 갖고 나오게끔 하시는 분이 시금치 농사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금치 농사 어떻게 지느냐? 마른 노타를 치고서 파종을 하고 물을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금치가 잘 나올까요? 번데기 진다고 그러죠. 마른 흙에다가 노타리 쳐갖고 경기 트랙터가 지나가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 나는 데다가 파종을 하고 나서 물을 주게 되면은 이 흙 위에 밀가루 위에 물 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굴르죠. 그 떡갱이 져버리죠.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 그래서 이렇게 마른 바닥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충분히 줘갖고 감을 딱 맞춘 상태에서 파종하고 마르면 살짝 물 주면은 밑에 수분이 있으니까 물을 쪽쪽 그냥 빨아들이죠. 이 덕갱이가 안 되죠. 번데기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성공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잘만 해주시면은
시금치 농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잘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럼 이렇게 되죠. 요게 여름 시금치 딱 한 달이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시금치 종자는 이제 비너스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열광이라든가 이런 품종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 시금치를 심을 때 아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퇴비를 잘 발효된 퇴비를 갖다 내셔야 돼요. 잘 발효된 퇴비. 그래서 퇴비를 잘 내시고 만약에 퇴비가 없다 그러면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을 15평 내지 20평에 하나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토양 검사 꼭 해주시고요. 파종을 하고 나서 이제 제초제를 사용해야 되겠죠. 제초제는 아까 그 등록된 약재 라소라든가 마세트라든가 이런 걸 뿌려주셔야 돼요. 이 제초제를 뿌릴 때도 파종하고 바로 제초제를 뿌려버리면은 뿌리고 나서 물을 줘버리면 약층이 내려가 갖고 뿌리에다 뿌리면 이게 약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는 파종을 하고 물을 주고 나서 3일 안에 제초제를 뿌리고 나서 물을 댈 수 있으면 주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시금치를 수확할 때까지 댈 수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시금치 농사 짓는데 물 2번 내지 3번 정도 주고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금치 아까 생육조건 얘기했죠? 22도 여기까지가 가장 좋다. 25도, 30도 올라가면 이꽃병, 토양에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많기 때문에 이꽃병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시금치 나와서 쓰러지기 시작하면 수확할 때까지 쓰러집니다. 해보셨죠? 우리 아주머니 자꾸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름철 시금치 농사 돈이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여름철 시금치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업이죠. 나는 심기만 하면은 죽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이 마른 바닥에다 심어놓고서 이러는 거, 연작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해? 미수탭이 잔뜩이었죠. 토양에 수분을 안 맞춰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누구에게 잘못 있을까요? 돌이켜보면은. 누구 잘못일까요? 예? 손 들고 한번 얘기하셔야 제가 상품 많이 갖고 왔어요. 예. 예, 맞습니다. 반성하는 의미로서 우리 사장님도 하나 드릴게요. 이거 하나 가져가십시오. 37,000원 벌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해야 되나? 이제 땅을 살려야 되겠죠. 좋은 퇴비를 넣어야 되겠죠. 토양에 적정 수분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가는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제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죠. 단일 면적당 여름 시금치 5kg만 농사 지시면은 지난해 31만 원 받은 사람 같으면은 그냥 30만 원, 40만 원 나온 거예요. 이런 한방브루스가 있다. 그래서 이걸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름철 시금치 농사 기후변화에 제대로 읽어야 된다. 변화는 기후환경과 이상기상으로 인하여 대체한 포장과 안한 포장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달라지고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잘 해주시고요. 이제 엘니뇨하고 나니냐 이 현상인데요. 지난 겨울에 우리 화성시도 겪었죠. 하우스들 많이 무너졌잖아요. 제 평택에도 하우스 엄청나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는 이 나니냐 현상 때문인데 올 여름에는 여러분들 방송 들어서 아시죠? 엘니뇨 현상이 뜹니다. 이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뭄에, 폭염에, 또 이제 폭설에, 폭우에 이렇게 이제 휘말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뜨거워지는 지구. 이제 올해 어떻게 되죠? 25도가 넘으면은 특히 시금치 상추는 뿌리 활력이 떨어져서 양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해야 되기 위해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러면 병을 일으키기 좋은 환경을 알면은 예방도 쉽겠죠. 땅 속에 병균, 질소 성분량이 많고 토양이 과습하고 밀식하고 석회 부족하면은 이 반쪽 시드름병, 버티실리움균, 요거는 이렇게 됐을 때 발생이 많이 되고요. 연부병, 백반병, 흑반병, 무름병, 녹인병 이런 것들이 이 환경을 맞아 떨어졌을 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대책을 세우게 되면은 훨씬 덜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미리 이제 저기를 하셔야 되죠. 기후 변화가 심해질수록 시금치 상추 재배 기본을 지킨 농가와 제때 할 일을 놓치는 경우는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되죠. 이 집에 지난해 마찬가지입니다. 8월 28일 날 4kg의 경매 가격이 31만 원이었어요. 이게 여기 이렇게 노지에다가도 이게 대관령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거거든요. 요게 250g입니다. 250g. 요거는 이제 4kg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여름철 시금치는 비쌀 때는 속박이를 해야 우리 농가들은 돈을 번다. 맞죠? 예? 아, 여기까지 그래 속박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까 교육하는 데 보는데 속박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의 얘기인데 우리 예. 아까 그 병 중에 그 설명 중에 백반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예. 그건 어떤 거예요? 하얗게 점백이는 거예요. 예, 예. 그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상품이 얼굴입니다. 상품이 얼굴.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은 이제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시금치 재배 기술인데 이 종자를 300평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 시금치는 이 100평에 기계 파종할 때는 한 봉 들어갑니다. 1리터짜리. 300봉이면은 이제 3봉 정도 들어가는데 이 엑스칼리버 한 봉 갖고는 10봉을 버무릴 수가 있어요. 10봉을. 요 10봉을 버리고 토양 산도가 이제 pH를 아까 6.5에서 7은 맞춰 주셔야 된다. 염류 농도는 2 이하였을 때 가장 좋다. 그리고 두둑은 좁게 이랑은 깊게 만들어 주신 게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소석회를 300평에 10포를 넣으시고요. 땅 살리기 유기질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15포에서 이제 15평에서 30평에 한 포는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건 좀 전에도 설명드렸죠. 파종 시기의 적정 수분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거를 못하게 되면은 이 시금치 농사의 누렁잎 때문에 못 집니다. 하엽이 누렇게 되어서 다듬다가 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렁잎이 안 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시면은 이제 숫기도 단축되고 품질도 좋아지고 수량, 신선도 이런 것들이 좋아지죠. 그럼 시금치의 생태적 특성인데 시금치 종자는 저온 발화성 4도씨의 발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15도에서 20도가 이제 발화 조건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30도, 35도일 때 우리가 지금 파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파종을 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이 4도나 이 15도, 20도에서 했을 때는 시금치 평당 8kg 나옵니다. 시금치 평당 8kg 나왔을 때 내가 잘 되면 남도 잘 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도 이상 됐을 때 우리가 농사를 잘 져야 여러분들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통장이 꽉꽉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시금치 종자는 이제 구조상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발화율과 온도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도에서 15도에서 20도가 발화가 제일 잘 되죠. 여기로 35도 넘어버리면 14%밖에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금치는 언제 파종해야 될까? 언제? 예? 우리 할머니 맞히셨습니다. 저녁 때 파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시금치는 이제 하우스 같은 데다가 감을 딱 맞춰 놓고 나서 여름에는 이제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 5시, 6시 때 파종을 하고 살짝 하우스는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요새 기계 파종하면 살짝 눌러주기 때문에 눌러주라는 건 수분이 밀착이 돼야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나오십시오. 할머니 농사 많이 접으셔봤네. 이거 할아버지 잡수시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25말 타서 연면살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시금치 가격이 가장 좋을 때가 8월 말서부터 추석 전까지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은 여기서 3기작, 4기작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서부터 이제 시금치 파종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이 발화율이 이렇게 틀리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종자는 이제 수면 타파가 다 되어 있는 종자이기 때문에 시금치는 오후 4시 이후에 파종하는 게 가장 발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발화하고 나서 마른 바닥에다 하지 마시고 물을 충분히 줘갖고 파종할 때 수분이 약간 모자라면은 파종 후 바로 물을 살짝 주시면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금치는 물을 주지 말아야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금치는 이제 여름 시금, 겨울 시금치는 이제 긴지 한 70일 이렇게 되는데 여름 시금치는 딱 한 달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온도는 24도다. 그래서 이제 34도가 넘어버리면은 금모가 발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좋고요. 시금치는 산성 토양에 특히 약한 작물입니다. 토양에서 발화가 나쁘고 엽의 선단, 엽엽부, 직근, 측근 피해를 입어 황갈색이 되죠. 다 누렇게 돼서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H가 높아도 알칼리성에서도 이게 잘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농사를 지셔야 된다. 그런데 이게 5점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수량 감소가 엄청나게 오고 상품성이 없습니다. 첫째. 그래서 pH가 5.2 이하에서는 거의 발육을 못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7에서 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시금치는 토양 검사를 해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종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이게 깊어야 물이 일로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포천이나 이쪽에 시금치 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한방부를 쓰는데 봄에 150평에서 3,000단, 4,000단 나오는데 여름엔 1,000단 나오기가 어려워요. 1,000단 농사만 져도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천 쪽에는 3년마다 흙을 갖다 여기다가 객토랍니다. 객토. 스키로다 갖다 놓고. 그러면 객토라고 하우스를 또 들어올려 버리는데 2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한 동에.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시금치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땅 살리기 넣으시면은 연작장에 이런 것도 막아주고 제대로 되는 거예요. 200만 원 들이려면 200만 원씩 탭이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잘 발효된 탭이. 그래서 땅 살리기를 그렇게 놓고 하시면은 이게 잘 되죠. 요게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생육 중에 물은 조금만 이 집에 보면 항상 뿌옇잖아요. 항상 뿌야. 이 집이 지난해 10억 했던 집이에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 생육 상태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8월 달쯤 되면은 이제 이 하우스에 이제 고온 장애가 굉장히 심하게 오죠. 우리가 여름철에 양산을 왜 씁니까? 햇빛을 가리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우리가 양산을 쓰게 되면은 얼굴의 온도가 3도에서 5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 시금치 농사 지시는 분 위에 차광망 안 세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래? 네, 잘못 눌렀네. 이 시금치가 이제 요게 이제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35도씩 이렇게 올라가니까 강한 자외선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 AI 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AI 소일. 이게 칼슘, 마그네슘, 초를 갖다가 보강해 주면서 이 자외선으로부터 고온 피해를 덜 받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20마리씩 타갖고 2번 정도만 해주게 되면은 이 시금치의 석회결핍도 덜 일어나고 이런 현상도 훨씬 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대관령 고랭지 시금치 해갖고 이게 250g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은 이제 농협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31만 원, 40만 원 받은 건 어떻게 해서 받았냐. 농협에 계약을 한 거를 주고 나머지 15관, 20관이 남은 거를 가락동에 보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렇게 해서 6천 원 받을 거를 시장에다 갖다 내면 30만 원, 40만 원 받을 거를 이 사람은 계약을 꼭 지키는 겁니다. 농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재배 노컬에다 하거나 어디에 약속은 신뢰 관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은 시중에서 30만 원, 40만 원 가도 그냥 6천 원씩 납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신뢰 관계를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이해극 씨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친환경. 이분이 이제 이거 수확할 때 이제 와서 보시고 짓기만 하면 돈이 되는 시금치 농사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이분이 지난해 갔다가 600마지기라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가 하셔갖고 한 봉 심어갖고 뭐 몇십만 원 한 거예요. 그 이렇게 농사를 치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금치 농사를 짓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습하면은 이 뿌리 끝이 썩어버립니다. 시금치 뿌리가 1m 50 들어가, 1m 50. 땅속 일로. 그러니까 이게 직근이거든요. 그 과습해버린 이 뿌리 끝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 아랫잎이 다 누렁잎이 지는 거예요. 상품성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시금치는 적당한 물을 줘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건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추죠. 이 집의 상추밭 한번 보실까요? 이게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죠. 여러분들은 비가 와버리면 물이 먹어갖고 하우스 안에 자꾸 기어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물 자체를 못 들어오게끔 여기를 다 막았어요. 이 비닐 깔고. 그리고 이중 비닐로 여기 이중 아닙니까 하우스? 요 사이에도 흑색 비닐을 써갖고 물바지에서 이렇게 물을 다 내보냅니다. 이 집 상추밭에 풀 한 폭이 없어요. 풀 한 폭이. 이분이 상추 농사를 90동을 합니다. 90동. 200평짜리를. 근데 이 집 봐요. 이 집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니까 풀이 여기 꽉 막았어.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하우스 안에 다 기어 들어가죠. 이렇게 농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의 골은 아까 사장님이 3, 40cm 했는데 조금 더 파주시는 게 좋아요. 50cm 이렇게 돼버리면 좋아요. 그래서 하우스를 쳐놓고 파드리려면 어려워. 하우스 짓기 전에 포크레인을 해서 줄 딱딱 맞춰갖고 한 80cm 파갖고 해도 나중에 이게 또 메꿔집니다. 이게. 이걸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 집에 한번 볼까요? 이 집이 그렇죠. 물 기어 들어왔죠. 여기에 100가지 더 높아. 그러니까 이게 물 들어오니까 이 상추가 상품성이 있을까요? 다 누렇게 돼서 이제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고 안 하고 차이는 이렇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백식장 하나 차이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실천은 안 해서 그래요, 이게. 그렇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도움이 되셔요? 점심 먹고 교육을 하면 조르셔야 되는데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우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빨리 뜯어 고치셔야 돼요. 이거. 그거를 타서 쳐놓던가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시금치는 여육 발달인데 단기간에 자라죠. 봄에서 이런 파종시는 25일에서 30일이면 수확하고 2매까지는 생육이 늦고 엽수가 증가하면서 만만하지만 이제 지하부가 이제 발육과 함께 급속히 성장을 합니다. 이제 본엽이 8잎에서 10잎까지 이렇게 생겨버리고요. 근데 이제 가을 파종은 이제 15배에서 20배 정도 이렇게 생겨버리거든요. 제가 시금치 교육을 겨울이면은 그 전남 또 이제 경남 남해만 일주일씩 이렇게 가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 교육하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뀌는 게 혁명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워. 생각 안 바뀌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실천 좀 해주십시오. 이게 시금치 생육 쪽은 이제 이렇게 되죠. 10도에서 20도씩, 18도에서 20도, 이때 잘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 시금치 농사 뿌리기만 하면 봄에 잘 되잖아요. 이거 교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화를 잘 시키려면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그렇게 수분을 잘 맞춰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온 건조할 때 아침 일찍이나 오후에 파종하는 게 가장 좋다.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종자는 100평에 1리터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계 파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들 기계 파종 하나요? 손 파종 하나요? 손파종? 손파종을 하시게 되면은 이 헛손질을 많이 해야 돼, 헛손질을. 예? 그래야 골고루 퍼집니다. 예? 예, 헛손질 잘못 하신 거지. 그 씨를 조금 갖고 헛손질을 2번, 3번 반복해야 씨가 정확하게 잘 떨어져요. 저는 옛날에 알타리를 기계가 없을 때 5만 평씩 제가 알타리를 심었었거든요. 알타리 5만 평 헛손질하면 자다가도 이거 이래. 그리고 이게 쳐들 수가 없어요. 바스칼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기계 파종하니까 괜찮죠. 그래서 저도 그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금치를 여긴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기계 450만 원인가 500만 원이에요. 8줄 쫙 나가는 거. 그거를 공동일로 구매하셔 갖고 돌려가며 쓰셔도 돼요. 그래야 상품성 있는 시금치가 나와. 시금치 15개 딱 묶어버리면 한 단 딱 되게끔 만들어내야지. 여러분들이 뿌리는 거는 밴 데는 배고 드문 데는 드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면은
이 소금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름철엔 소금 작업을 하면 또 죽어버리면 또 그나마나 끝나는 거니까 소금 작업을 하자니 죽을 것 같고 안 하자니 배고 이거 고민에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기계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금치는 이제 한 달 정도 이 길이가 15cm 내지 17cm짜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상품성이 가장 적인 거거든요. 이때 갖고 하고요. 여기 아까 얘기했네. 속박이 절대 금지. 우리는 속박이를 해야 돈을 번다. 이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안전한 친환경 무농약 농산물을 선호를 하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토양살충제, 유기농 자재 있어요. 그리고 시금치, 상추는 요게 한 달, 요게 제일 여름철에 문제가 총체벌레거든요. 진딧물하고. 요것도 친환경 자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면은 PLS 접촉에 아무 격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거 다 공급하니까 나중에 전화 주시면은. 근데 이제 친환경 자재는 농약보다 효과는 떨어진다. 그래서 예방의질로 미리미리 뿌려주셔야 된다. 시금치는 어디 붙어 있어요? 뒷면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약을 줘도 잘 안 죽는데 친환경 갖고 잡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발산하기 전서부터 처리해버리면 한두 번만 더 줘버리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약으로부터 안심하잖아요. 그 총체벌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숙탭이 쓰지 않으면은 군뱅이, 작은 뿌리, 파리 이거 생길 일 없죠. 내가 쓰니까 이게 이제 불러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여름철 시금치 재배를 성공한다면은 소득작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 시금치 생산자는 관행농법으로 소비지 시장에서 여름철 시금치가 우위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산기술, 토양관리기술, PLS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친환경 명품 시금치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가면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찾던 화성푸드, 로컬푸드, 시금치네. 이 소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농약 잔류가 나와 속박이에 그럼 소비자들로부터 예면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해 주십사는 얘기죠. 그럼 이제 좋은 토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죠. 토양분석 기술센터에 가면은 7가지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진단에 따라서 모자라는 성분 주고 넘치는 성분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토양이란 이제 양분을 많이 지니고 있어야 된다.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공기가 잘 통하고 물이 잘 빠져야 된다. 흙이 부드러워야 된다. 산도가 6.0에서 7.0은 돼야 된다. 그리고 토양 미생물이 많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pH가 맞지 않으면은 좋은 미생물이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헛고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퇴비를 갖다 놓더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근심엽변이라고 그러죠. 뿌리가 깊으면은 잎이 무성하죠. 잎 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갖고 진단에 따라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시금치 포장에 토양이 과습하면 어떻게 되느냐? 토양 속의 질소가 공중으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준 비료가. 그리고 토양의 인산은 불용성 형태로 바뀌어서 작물이 이용을 못하고요. 작물 뿌리에서 칼륨이 빠져나와요. 칼슘 이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자꾸 들이키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 해주시고요. 토양에서 이제 pH란 이제 뭐냐? 토양 산도, 토양 중에 녹아있는 수소이온 농도인데 6.0 이하에 있을 때는 산성, 7.0이면 이제 중성, 7.2는 알칼리성인데 이 산도가 시금치 농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못 맞춰버리면은 지실 생각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토양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럼 이제 pH가 5.5 이하였을 때는 아질산가스가 발생이 돼 갖고 알루미늄, 망간, 수소, 철 이런 게 이제 중금속이 많이 녹아 나와서 뿌리 끝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몰리브덴, 붕소,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이용도가 감소가 되고요. 곰팡이는 세균과 방사균의 팽팽한 경쟁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토양의 pH는 적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모든 작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도가 또 너무 높아버리면은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되고요. 밀항원소가 결핍되고 몰리브덴이 과잉되고 우리가 주는 인산비료가 유효도가 이제 감소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작물의 풍소, 흡수가 억제돼 버리죠.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양에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pH 검사 꼭 하셔라.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그럼 이제 pH가 안 맞아 버리면 이게 목화뿌리거든요. 이 우리가 6.5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목화뿌리가 제일 잘 내려왔죠. 5.2, 5.3은 산성이죠. 그러니까 뿌리 끝이 내려오다가 말아. 여기가 녹여 그냥 이렇게. 이분은 전라도에서 마늘을 2만 1,000평을 심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7,000평이 싹은 잘 나왔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갖고 이거 처방해달라고 해서 제가 토양검사를 시켰어요. 토양검사를 시켰더니 pH가 얼마예요? 4.4요. 유기물 함량 좋아, 다 좋아요. 근데 이 pH가 맞지 않으니까 이 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자라질 않아. 여러분들의 시금치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산도가 안 맞으면은. 그래서 이 pH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pH 한번 보실까요? 이 6.0에서 7.0 사이가 이게 잘 되잖아요. 질소, 인산, 가리. 질소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4.5니까 흡수가 안 되죠. 또 인산도 마찬가지. 가리도 이게 마찬가지죠. 우리 사모님 분녀에는 집에 가서 있다가 하셔도 괜찮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 이렇게 많이 녹아내려오고 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죠. 그 망간 이게 안 되죠. 그럼 이제 pH가 이쪽 일로 7.5, 8.0 가버리면은 가리, 칼슘, 인산, 마그네슘 이게 염류가 되는 거예요. 염류.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이 작물 짓고 나면은 표층이 하얗게 된 밭들 있죠. 그 염류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염류가. 이 염류가 많이 나와버리면은 작물에 새로 나온 뿌리 끝을 다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작물이 안 되죠. 오글거리고 시들고 낮에는 시들고 저녁엔 깨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토양의 치료가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면 이제 pH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응급처치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십사 하는 거죠. 이 토양의 문제점이 뭐냐? 연작재배, 이 미수퇴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저기 사장님 집에 유박 많은데 유박 뿌리면 되지 않는데 유박 퇴비는 발효된 퇴비가 아니에요. 유박 퇴비를 쓰실 때는 꼭 한 달 전에 쓰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유박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와갖고 식물의 뿌리를 뒤어 죽이는 거예요. 뒤어 죽여.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토양 미생물 이게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이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니까 연작이 되고 배수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을 많이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냄새 안 나는 퇴비를 넣어줘야 됩니다. 냄새 안 나는 퇴비. 그래서 퇴비가 없으면은 제 이제 땅 살리기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미숙퇴비는 이제 뭐냐? 악취를 발생해죠. 악취. 냄새가 나죠. 미숙퇴비는 토양에서 발효하면서 화학 반응을 하면서 토양에 산소를 고갈시켜요. 모든 작물은 토양에 산소가 15%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고갈시키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해충을 불러들입니다. 냄새는. 이게 내가 불러들이고 약 주고 사이메트 주고 그러니까 노약자로 나와서 납품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러들이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미숙퇴비를 내게 되면은 이 철과 망간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해갖고 토양 내에 칼리가 있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되고요.
이 아질산가스가 나와갖고 시들고요. 인산이 고정되고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뿌리가 부패되죠. 그 지상부가 약해지고 균핵병, 역병, 시들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추밭 죽어간다? 이 미스캡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좋은 퇴비를 두게 되면은 이게 토양의 나쁜 균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못 자라게 해요. 나쁜 균을. 그러니까 작물이 잘 되죠. 가뭄을 안 타죠. 가뭄을. 그래서 이 좋은 퇴비를 써주십사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토양 재배에서 퇴비의 중요성은 토양 미생물인데 이 토양의 미숙퇴비는 병균이 많을 경우 유해균을 증식해 갖고 이제 작물을 못 자라게 하고요. 연작장애와 관계에 있는 토양의 전염병이 사상균, 나쁜 균 이거는 증가하고 좋은 균, 방성균, 유익균은 이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작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토양에 좋은 미생물이 많아야 작물이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미생물이 미숙퇴비가 되면 뿌리가 썩어져, 썩어. 그리고 이렇게 상처받은 곳에서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세균이나 사상균이 찾아오면은 잠시도 못 버티죠. 그래서 역병, 근리병, 청고병, 선충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저기 우리 사장님 얘기했잖아요. 누구 잘못? 내 잘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다 불러드린 거예요. 이게 다 불러드린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미숙퇴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좋은 퇴비,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토양에 들어가면 6개월 갑니다. 6개월. 4개월 내지 6개월. 그게 잘 발효된 퇴비는 매년 3톤만 넣어줘도 소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15일에서 20일밖에 안 가요.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이제 2개월, 땅 살리기는 한 6개월 정도 갑니다, 이게. 그래서 염류집적의 원인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 종자를 10봉에다가 이렇게 버무리시면 돼요, 이렇게 종자에다가. 이렇게 버무려서 파종하시면은 발화도 잘 되고 발근도 잘 되고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토양 수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모든 종자에다가 한 번 처리하면은 토양에서 성장기 내내 수확할 때까지 가고요.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시금치에서 제일 문제되는 병. 요즘에 이제 모짜리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벼에도 많이 씁니다. 이게 밝은 촉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종자에다 쓰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콩에는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 갖고 밝은 촉진도 시키고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도 보호받고 이런 병균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기 때문에 작물이 건실하게 잘 됩니다. 이게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병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병균을 못 자라게 하고 세포복을 녹이고 생장억제 물질이 나와서 병균 생장을 억제시키는데 반대로 성장물질이 나와서 작물은 잘 됩니다. 그래서 피시움, 나이족디냐, 후자리금, 이꽃병, 시름병, 균핵병에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그래서 이거를 꼭 쓰시게 되면 모든 작물에 잘 됩니다. 이게 이제 모짜리에다 갔을 때는 이제 벼씨 40kg에다가 바라기에 담글 때 같이 두시면은 벼빌 때까지 도복도 안 되고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특히 묘판의 뜸묘, 냉해, 습해 이런 것들이 방지됩니다. 이거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고 이틀만 지나면은 이 균이 현미경을 보면 뿌리 조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밝은 촉진이 되고요. 옥수수죠. 옥수수도 이게 20kg에다 버무려서 파종하면 옥수수 뿌리 많죠? 대가 굵죠? 바람에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죠. 이게 이제 이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토마토도 습해에서 이렇게 시들어도 이거는 견뎌냅니다. 똑같이도. 그리고 염이 많은 데서도 이렇게 시들어도 이건 생생하죠. 그래서 연작에 염류집적에 굉장히 효과가 좋죠. 옥수수 다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근데 이거 처리한 거는 이 정도 됩니다. 다 말라 죽어도. 이게 가뭄에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해요. 뿌리가 튼튼하면은 어때요?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하죠. 여러분들 옥수수 농사 지셔갖고 녹화를 갖다 팔면 제일 잘 팔립니다.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녹화를 갖다가.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옥수수가 이게 굉장히 잘 되죠. 이 옥수수가 15cm에서 20cm 정도만 돼버리면 가격이 30개에서 개당 15cm 이하짜리하고 15cm에서 20cm짜리는 개당 200원 차이, 300원 차이 납니다. 이게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옥수수를 100만 평 계약 재배하시는 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옥수수에도 이게 다 들어가고 있고요.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게 양파입니다, 양파. 가을에 양파를 심어갖고 25일 만에 뿌리를 뽑아봤더니 이게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차이가 되죠. 엑스칼리버 처리하니까. 이렇게 차이 나죠. 양파뿐만인가요? 마늘도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요게 이제 부안인데 25년 2월 20일이에요. 마늘에 땅 살리기 200평에 10포 집어넣었어요. 10포. 20평에 하나씩. 그리고 엑스칼리버 처리했는데 제가 유튜브 찍으러 갔다가 사빌로 찔러봤더니 뿌리가 이렇게 많아요. 이 뿌리 길이를 재봤더니 삽 한 자루입니다. 삽 한 자루. 네? 이렇게 뿌리가 깊어버리면 가뭄이 안 타죠. 뿌리가 튼튼하니까 지상부가 좋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콩 한번 보십시오. 이게 12일 된 겁니다. 12일. 이 콩뿌리가 지상부보다 지하부가 곱이 더 길죠. 이 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두 폭입니다. 두 폭이. 근데 이게 한 포기가 콩이 3개씩 딱딱 베겠죠. 지난해 콩농사 잘 지셨나요? 다들 괜찮았잖아요. 안 됐죠. 콩에다가 엑스칼리버 20kg 버무려서 파종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콩꽃돌이가 몇 개 매달렸을까? 이 한 포기에? 이거 퀴즈 있습니다. 이게 몇 개 매달렸을 것 같아요? 빨리 맞춰보셔요. 예? 또요? 200 몇 개? 손 들고 계셔요. 예? 우리 아주머니 몇 개? 300개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주머니 250개 맞췄습니다. 250개 못 맞췄는데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콩알이 3개씩 딱딱 베겠죠? 이 한 포기가 225개예요. 콩이. 한번 보실까? 제가 세봤습니다. 225개가 매달렸습니다. 여기. 그리고 요거는 122개가 매달렸어요. 두 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콩이 평당 1.5kg 수확 나오는 거예요. 지난해 콩 재배하신 분들이 1kg 수확을 못했거든요. 1kg 500 나왔죠. 우리 사모님 이거 하나 드릴게요. 콩 20kg, 콩 한 말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콩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은 심어놓고 소금질을 잘 하셔야 돼요. 2개씩. 그래서 작년에 향남면 분이 15,000평에다가 제 땅 살리기를 300포 가져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서 내 콩농사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아까 그런 역할이에요. 이 좋은 미생물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흙 속에 1헥타르당 3,000평당 이 박테리아가 1,700kg가 들어있고 균류가 700kg, 원생동물, 연체동물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농업의 운명은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고 유기물이 많아져서 영양순환도 잘 되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수익 창출이 되는 거예요. 질소질비를 많이 사용하면 아질산화질소가 이산화탄소를 300배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을 어떻게 제어하고 얼마만큼 토양에다가 탄소를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농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발효된 탭이 이따가 AI 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땅 살리기, 이게 저탄소 농산물 생산의 자재예요. 어떻게 하면 연작장애를 막을 수 있나? 병균병해,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토양이 돼. 50평에 하나 두시면 500원 투자로 땅도 살리고 작물의 연작장애도 되고 토양의 토양병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침 오늘 여기 박 사장님이, 우리 박 사장님 뭐 다 아실 거예요. 화성시청 과장님을 계시다가 퇴직을 하셔갖고 요즘에 과장님 하시는 것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사장님 되셨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제 유튜브 보고 오셔갖고 제 집에 가끔 오셔갖고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많이 가져가셔요. 사정세트를. 직접 쓰신 분한테 한번 얘기 들어요. 이 땅 살리기 넣으면 일단 토양이 부실부실해져요. 뿌리에 흙이 달라붙질 않아.
비 오고 나서 들어가도 신발에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까지 교육을 했는데 우리 어떤 사장님은 유박비료를 넣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박은 발효가 되질 않습니다. 미리 갖다 두셔야 돼요. 그래서 유박하고 같이 쓸 때는 이거 50평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유박 퇴비도 6개월 가버리는 것이 효과가. 그리고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흠이 끝도 안 들어간 토양이 부실부실하니까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돼갖고 잘 됩니다.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마늘밭에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 지나다가 78 되신 분이 내려갖고 흥농 유튜브 사장이 우측이 여기까지 왔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반가워갖고 제가 엑스칼리버 한 봉을 드리고 쪽발 심는다 그래서 종자를 처리해서 심어라. 그리고 200평의 땅 살리기 농협에서 10포 갖다 두라 그랬더니 제가 어느 날 제주도에서 귤이 5박스가 왔어요. 5박스가. 그분이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왔길래 물어봤더니 200평에서 여름에 쪽팔해갖고 800만 원 했답니다. 씨를 남겨놓고. 근데 그 대정 땅은 흙이 아주 질차목이라 흙이 안 떨어지는데요. 근데 흙이 안 달라붙는데요, 흙이. 그 정도로 이게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농사에 병행해 심으면 돼요. 요게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이게 효과가. 그리고 토양이 부실부실하니까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겨울철에는 지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토양에 있는 각종 미량 요소를 분해해서 이걸 흡수하게끔 도와주고요. 특히 아까 뿌리 보셨죠? 뿌리가 좋으니까 가뭄에 견디심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물에 들어가면은, 아니 흙에 들어가면은 토양의 수분만 만나면 부실부실해져요. 그리고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요. 이게 질소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작물이 잘 됩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펴버립니다. 이 곰팡이가 펴버리면은 콩뿌리에서, 상추 뿌리에서, 시금치 뿌리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탄수화물이 나와요. 탄수화물이 나오면은 우리가 낸 비료, 퇴비는 토양에 있는 이 곰팡이가 분해갖고 여기로 줍니다. 일로. 이 콩뿌리 주변에는 좋은 미생물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이게 받아먹고 우리가 준 퇴비를 여기다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다고 그래갖고 이게 상리공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 전화기가 계속 울리면 엎어놓으시면 돼요. 엎어놓으시면은. 엎어놓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곰팡이가 쫙 이렇게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를 20평 내지 50평에 하나 넣고 종자는 엑스칼리버 처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되는 연작장애는 거의 반 해결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지역의 농협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없으면은 저한테 팜플렛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제가 택배로 집에다 도착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질퍽거리면 흙이 착 가라앉죠. 그럼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뿌리가 썩는 거예요. 이렇게 통기성이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 빠짐이 좋고 양분 보유력이 좋죠. 우리가 일반 비료를 주면 이렇게 곡선을 그립니다. 양분이 과다됐다 떨어졌다 추비를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땅 살리기 유기질은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다 다 고추 심잖아요. 고추 심고 나면 한 달 있다가 추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름이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추비를 주면은 고추꽃이 떨어져. 구부러지고. 그래서 이 고추가 구부러지기 전에 이렇게 양분을 공급을 해야 연속 착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갈되기 전에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AI 소일이 이게 이제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는 겁니다. 석회, 아니 칼슘, 마그네슘, 철을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토양에는 다량에 존재하는 칼슘, 마그네슘, 철 이게 모두 용해도가 낮아갖고 흡수가 잘 안 돼. 여러분들 고추 심죠? 고추 심으면 고추 끄트머리 썩는 게 뭐예요? 배꼽 썩은 병이잖아요. 그거 칼슘 아니라 칼슘 할아버지 줘도 안 되잖아요. 안 듣죠? 근데 어느 날 없어져. 어느 날 없어질까요? 예, 우리 아주머니 비아그라 하나 드려야겠네. 비아그라보다 더 좋은 거 드릴게요. 예. 비 오면 없어져요. 비 오면은. 그래서 왜 비 오면 없어지냐면은 이 칼슘이 용해도가 낮아갖고 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까 AI 소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분자의 크기가 10나노예요. 10나노.
이 물 분자가 이제 2.8이랍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철 이게 집단위로 유동되는데 이게 pH하고 염류 장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기 딸기 농사 지시는 분 있나요? 양액딸기 계시는 분들은 12가지 미량류 갖고 하잖아요. 근데 딸기에 티분 현상 와요, 안 와요? 오죠? 이게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느냐? 이 pH하고 염류 때문에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게 이시농도가 높아져 갖고 이게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소일을 여름철에 상추, 시금치에다가 뿌리게 되면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이게 잘 돼요. 일소 현상이 훨씬 덜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름철에 10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두세 번만 옆면 살펴주면 되고요. 딸기는 왜 이게 또 좋으냐면요. 이거를 쓰게 되면 토착 미생물이 활성화되고 토양의 구조를 바꿔줘 갖고 인공지능처럼 이게 생리 활성 물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토착 미생물은 이제 토양의 산소 활성을 높여주고 작물을 촉진시켜주고 떼알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소일과 칼슘과 마그네슘 기능인데 칼슘은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 갖고 세포벽을 강화시켜 갖고 병도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고추가 배꼽성병이 걸리죠. 장 맞으면 없어지죠. 이게 이제 칼슘을 쓰게 되면 제대로 쓰게 되면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질 않고 세포 속으로 병균이 들어가질 않아요.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칼슘은 그게 이동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칼슘이 이게 이제 칼슘, 마그네슘, 철. 우리 사장님들 딸기 농사 지시는 분들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칼슘이 많으면 마그네슘 결핍이 나고 마그네슘이 많으면 칼슘이 또 결핍이 되고요. 이 12가지 미량 요소가 이게 기량작용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좋은 탭이 쓰면 됩니다. 좋은 탭이. 발효된 탭이. 이거 쓰면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안 됐을 때 어떤 고추가 이렇게 배꼽성이 나죠. 고추가 일찍 썩어야 되는데 다 커갖고 썩어버려, 이게. 한 나무에 10개 정도는 이게 썩어버리거든요. 근데 비 오면 이제 하지지라서 비 오면 이게 해결되고요. 이게 이제 고온 건조해서 이게 나타나는데 이거 보셔요. 곰팡이가 이렇게 싹 쓸었죠. 이게 부추거든요. 땅 살리기를 넣고 엑스칼리버를 처리했더니 이게 눈꽃입니다. 눈꽃. 이 곰팡이는 좋은 미생물이잖아요. 이 미생물이 토양에 낸 우리가 낸 비료, 퇴비를 분해해서 작물할 때 이거 전달해 줍니다. 이거 보셔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거거든요. 곰팡이와 뿌리. 토양에 곰팡이가 등장하면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많은 양의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고요. 식물은 병원근으로부터 보호받고 토양 구조를 개선해갖고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고요. 곰팡이는 식물 뿌리보다 훨씬 가늘고 길어서 토양 속에 깊이 뻗어서 식물의 뿌리에 닿지 않는 곳까지 수분, 영양분, 인과 질소를 흡수해서 식물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탄소를 토양에 저장을 해요. 이래서 연작장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탭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AI 소일하고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뿌리에는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이 공생하는데 좋은 탭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먹기 위해서 토착 미생물이 수가 이게 증가가 됩니다. 이게 증가가 되면은 토양 내에 있는 미량 요소를 공급을 해주고요. 또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염류, 불용성 인산 이런 거, 칼슘, 마그네슘, 철 요거를 빠르게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칼슘을 줬을 때 30cm 움직이는데 사과에다 주면 한 달 걸리는데 AI 소일은 딸기에다가 뿌려버리면 하루면 해결해요. 하루면. 그렇게 속효성이에요. 그래서 염류라든가 pH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잘 공급이 되면 뭐가 되느냐? 녹균병, 균핵병, 시드름병, 무름병 이게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연작장애는 양분의 불균형으로 일어납니다. 양분을 균형 있게만 해결해 주면은 이게 안 일어나죠.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 뿌리털입니다. 이게 뿌리털, 금모라고 그러죠. 이거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이게 물관부, 체관부가 있습니다. 물관부는 여기에 있는 토양에 있는 양분을 끌어올려서 작물을 키워주고 탄소 동화 작용한 양분은 체관을 따라와서 뿌리나 잎을 크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 토양을 보면 여러분들 토양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하얀 뿌리가 있으면 이게 뿌리가 튼튼하죠. 지상부가 튼튼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비닐을 걷으면 하얗게 소금밭이죠. 그럼 여기 꼬랑은 간장 뿌려놓은 것 같죠. 이렇게 되면 뿌리가 여기 썩었죠. 그러면 이런 토양은 좋은 미생물이 바글바글하고 이 토양은 나쁜 미생물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물만 져버리면 시드름병의 원인이 돼. 물을 타고 내려가면 다 죽어. 그래서 이게 시드름병, 역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 갖다 비료를 주고 물을 또 줍니다. 휘발유에다가 불을 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식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이 뿌리가 좋은 데는 여기 좋은 미생물이 바글바글한 데는 근모 발달이 잘 되고 탄소 동화 작용을 잘 되니까 토착 미생물이 많이 활성화되고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칼슘, 철, 마그네슘 이게 공급이 잘 돼요. 여긴 염류 농도가 2입니다. 2C가. 근데 여기는 나쁜 미생물이 바글바글해져. 그러면은 광합성이 안 되고 뿌리 발달이 안 되고 양분 이동이 안 되고 유해균이 정식이 돼 갖고 낮에는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어났다가 며칠 가면은 나도 죽는다고 죽어버려 버리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양에 양분이 아무리 많아도 칼슘, 마그네슘 이게 흡수가 안 되죠. 여기를 염류 농도를 재보니까 8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밭에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건 여러분들 밭이 퇴비에 미숙 퇴비 화학 비료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고추가 죽었다, 시금치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되죠. 이 딸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티폰 현상 오죠. 근데 AI 소일을 쓰게 되면은 이 티폰이 입이 일그러져 버립니다. 딸기에 이게 이렇게 꽃받침은 이렇게 되고요. 그 딸기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이거 AI 소일을 관주해주면은 200평에 하나, 연면 살포하면은 1000평에 하나. 그리고 고추가 이렇게 배꼽이 다 썩죠. 배추는 속이 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칼슘, 철, 마그네슘 이게 이동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뭡니까? 부추죠. 우리 여러분들 산에 요새 앞산 뒷산에 이제 진달래꽃이 다 지었죠? 올해 진달래꽃 보셨나요? 예? 여기 많이 펴요? 옛날 같이 안 피죠? 왜 그럴까요? 예? 뭐요? 환경오염 때문에? 예? 산성이 돼서 꽃이 안 핀다? 아,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반대로 알고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 사장님은 그래도 아셨기 때문에 제가 비약을 하나 드릴게요. 나오셔요. 우리 그 토양에서 이 진달래꽃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나무 박박 긁어다 뗄 때는 앞산 뒷산에 진달래꽃이 그냥 울긋불긋했잖아요. 그런데 그놈의 진달래가 다 어디 갔냐? 나무를 안 해니까 진달래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냐? 진달래는 우리 아주머니가 이제 산성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성 땅에서 진달래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나무를 안 해니까 산이 다 중성 땅으로 변했어. 그게 저절로 죽어버린 거예요. 저절로. 이 생태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추를 제가 왜 그러냐? 모든 식물의 뿌리는 고농도기 때문에 양분을 쭉쭉 끌어올려. 우리가 준 비료 이런 거를. 근데 유박이나 화학 비료를 많이 써버리면 토양의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은 입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 입금마른병이 생겨. 낮에 햇볕만 나면 시들어. 이게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미숙탭이 화학 비료를 많이 넣어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양이 이렇게 돼 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아무리 거름이 있어도 안 되죠. 이런 키 만들어 놓고 시금치 농사를 1000평, 2000평 심었다? 돈만 버리는 거죠. 돈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상추도 마찬가지예요. 상추 이렇게 돼버리면 오갈병이 난버립니다. 상추 이 끝이 다 끝이 타버려 여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슘을 뿌리고 막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건 토양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토양에서. 그래서 상추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작물에 필요한 12대 성분이 있어요. 질소, 인산, 가리. 질소, 요소 비료는 한 포도에 질소가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예? 몇 프로요?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1%는 유한입니다.
우리 또 박 사장님 또 맞히셨네. 46%입니다. 46%. 공부 잘하시는 분 자꾸 드리는 거요. 가져가십시오. 요소는 46% 들어있거든요. 유화는 21%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량의 원소라고 그러죠. 다량의 원소. 근데 철, 아연, 망간, 구리, 붕소, 딸기 하시는 분들 이거 잘 아시잖아요. 이건 100만 분의 1입니다. 토양에 있으나 마나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미량 요소거든요. 이것 때문에 연작장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흡수가 안 되느냐? 용해도가 낮다. 토양 속에 다 들어있는데 왜? 화학 비료, 퇴비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AI 소일이라든가 잘 발효된 퇴비를 쓰게 되면은 이게 저절로 해결된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뿌리를 장해주는 요인, 미숙퇴비를 내게 되면 부패세균이 병원성 세균이 오염을 돼 갖고 가스장애가 나오죠. 좋은 미생물은 죽고 나쁜 미생물이 우세합니다. 이게. 그래 갖고 과도한 연면 시비라든가 과도한 시비는 염류장애, 여행의 불균형이 오고요. 통기성이 불량해져 갖고 흙이 딱딱하죠. 토양이 부패하면은 뿌리도 부패한다. 토양이 썩으면은 뿌리도 썩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뿌리가 썩으면 세균 발달이 저하되면 뿌리가 괴사되죠. 뿌리가 괴사되면 토양의 양분, 수분 이게 흡수가 될까요? 안 되겠죠.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시드름병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시드름병이 원인이. 그래서 생리장애가 나타나고요.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근데 저한테 인사 그만하셔도 됩니다. 자꾸.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의 병원체를 분석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가 병들기 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데 작물 뿌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 병원체가 식물의 기생 선충이 있어요. 뿌리에 혹 달리는 거. 그리고 병원성 곰팡이 이게 다 90%가 우리 작물의 90%가 뭐냐? 곰팡이병입니다. 곰팡이병. 그래서 피시음, 나족대나 후자리금, 이꽃병, 시드름병, 역병 이게 다 곰팡이병이에요. 곰팡이. 이게 다 미숙퇴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세균성. 작은 뿌리 파리가 있다. 우리 집 밭에 구자리가 생겼다. 구데기가 생겼다. 다 이게 미숙퇴비 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토양에다가 미숙퇴비 돼갖고 병 주고 약 주고 등짐 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이 시금치 농사를 짓다 보면은 여름 시금치 이게 뭐예요? 파밤나방 있죠. 파밤나방. 이 청벌레 이것들이 이렇게 시금치를 누에 뽕먹듯 해버립니다. 이게. 여름에 제일 문제되는 게 고추, 시금치, 담배나방 이게 이제 1령, 2령 때는 잘 잡혀요. 그런데 이 색깔이 변하면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초전박사를 내야 되는데 초기에 초전박사를 못 내면은 나중에 커지면은 약 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BBM이라고 살중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요거를 같이 주시면은 이게 초전박사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좋은 상품, 품질, 화성 시금치 이건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시금치 교육 받으셨잖아요.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시금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해야죠. 소비자가 주목하는 화성 시금치 유통을 해야 되겠죠.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찾던 화성 시금치네. 소비자들 입에서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화성 시금치 좋은 물건은 잘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물건, 소비자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하는 물건 이게 고품질이어야 되겠죠. 사이매트 뿌려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잘 팔아야 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아야 경쟁력이 생겨버리죠. 제품의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가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안심농산물, 화성시에 사시는 소비자가 화성시에 농사짓는 로컬에 나오는 시금치는 안전 안심농산물이라는 걸 믿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아까 상추밭 아닙니까? 이 상추도 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분을 맞춰 주셔야 돼. 상추모는 128구에다가 30일 육묘했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상추 육묘가 나가기 전에 엑스칼리버 한 봉을
물집 100리터에다 타갖고 모종에다가 뿌려주거나 침지 처리하면 돼요. 침지 처리. 그래서 심으면은 이 활착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시금치는 여름에 시금치는 뭐에 석회결핍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입가장자리가 타들어가는 거. 그게 이렇게 되죠. 깨끗하죠? 그래서 여름 시금치도 심을 때 상추도 만추대가 있습니다. 추대가 늦게 되는 품종. 여름 시금치는 시금치가 됐던 상추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지가 지나버리면은 추대가 빨리 오는 거, 꽃이 빨리 피는 거예요. 이건 장일성 식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대가 되는 거니까 추대가 늦은 품종을 갖고 심으셔야 됩니다. 이걸. 이 집의 하우스 90동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이 90동인데 이 주위에 풀 한 폭이 있습니까? 노컬에 내시는 분들 하우스에 풀 나면은 노컬에 납품 못하게 해야 돼. 예? 이렇게 깨끗하게 농사 지셔야 됩니다. 내 건강도 못 지키시는 분들이 남의 건강 지킨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친환경에 계시는 분들 가서 보면은 친환경에 계신 분들이 담배를 많이 펴. 자기 건강도 못 지키는 분들이 유기농 해갖고 남의 건강 지킨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농사를 잘 지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아까 설명드렸죠? 이 물이 하우스 바깥에서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게끔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잘 하셔야 이게 된다. 그래서 이 집에도 이제 4종 세트 땅 살리기를 15평 내지 20평에 모종은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고 심어놓고 나서는 FF액 하나로 뚝을 주시고 한여름에는 요 AI 소일을 연면살포를 2번 정도만 해주게 되면은 상추에 속이 타들어가는 거 이런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결핍을 막아주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이게 뭐예요? 이거 부추죠, 부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나를 가스로 이렇게 죽어가도 되는가요? 이 인간들아, 미스텝이 많이 넣고 물 주고 온도 올라가니 아모니아 가스가 발생해 호흡을 할 수 없다. 화상방 훈련하니 환기를 시켜다오. 나 가스로 질식해 죽는다. 부추 한 단에 3,000원이란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확 못하니 환장할 거다. 돈에 눈물로 병 주고 약 주니 이제는 때는 늦었다. 제발 발효된 퇴비를 다오. 이 부추가 이랍니다. 이거 제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부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다 가스장입니다. 이게 가스장에. 이거 어때요? 부추? 잘 졌죠? 이렇게 농사 지시는 분하고 저렇게 농사 지시는 분은 차이가 많죠. 저건 2번 잘라내야 돼. 2번 그냥 버리는 걸. 그래서 이 부추 농사를 이렇게 지시는 분들은 비쌀 때는 잘라서 버리고 쌀 때는 수확하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 그래서 미스텝이나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부추 농사 지셔도 돈 됩니다. 그래서 노컬에다가 부추 농사 지셔도 괜찮다. 이렇게 되고요. 아까 보셨죠?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부추를 자르고 땅 살리기를 30평 하나 주고 엑스칼리버를 물 줘버리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부추 한 단에 8,000원, 9,000원 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작업이 올 때요. 좋죠. 이런 것도 있다. 이 마늘밭 한번 볼까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도 되는가요? 미숙 대비 잔뜩 넣어 내가 이렇게 땅속으로 가스로 거름독으로 죽는데 농약, 영양제 뿌려야 된다고 내가 살 수 있나? 30년, 40년 마늘 농사하면 무엇하나? 난감하네. 그런데 오늘따라 안 씻고 모습이 아른거린다. 이미 때는 늦었다. 현기증 난다. 안 씻고가 심지 말랄 때 말을 드려야지. 잔뜩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농사집니다. 여기 거름독에 소똥이 굴러다녀요. 안 누니만도 못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부지기술로 봅니다. 부지기술로.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 쪽파 한 단에 10,000원을 받습니다. 평당 4단이 나와요. 여름 쪽파 여기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6월 26일 날 심어서 7월 26일 날 했죠. 이 집에 제가 유튜브 찍으러 갔더니 이분이 저하고 같이 찍더니 안 찍어요. 왜 안 찍었더니 요 집에 4개 심어서 그날 한 날. 요 집은 이렇게 됐습니다. 옆집은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 올려놔 있습니다. 이거. 이분도 지난해 강원도에 가서 10만 평 농사제 갖고 돈 좀 했습니다.
쪽파 하실 분들은 요새 이제 6월 달에 쪽파 종자, 중국산 종자가 들어옵니다. 그걸 갖다가 하시면 돼요. 제가 쪽파 종자 요즘에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쪽파 농사의 생명은 뭐냐? 대는 굵고, 잎은 색깔은 짙고, 키는 작고,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부추, 쪽파 뭐가 문제예요? 이 끝에서 다 돈이 왔다 갔다 해죠.